안녕하세요. 아는 것입니다. 김성재입니다. 앙도레 코스톨라니의 책인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할 챕터는 주식시장의 논리라는 챕터고요. 책의 내용을 쭉 읽어볼게요.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는 떨어진다. 이윤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크면은 주가는 올라간다. 반면에 기대한 것보다 훨씬 높은 이윤을 냈는데도 전문가가 그 기업의 장래를 어둡게 평가한다면 주가는 떨어진다. 달러의 변동이 없다는 것이 주가의 상승 원인이 되었다는 기사가 있는데 그 다음날 같은 신문사에서 그것은 다시 주가 하락의 장본인으로 지목하기도 한다. 사실 이러한 분석은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 이런 식의 뉴스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코스톨라니의 말에 보면은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는 떨어지고 기대한 것보다 기업의 수익이 크면은 주가는 올라가는데 전문가가 어둡게 평가하면 주가는 떨어진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언론의 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의 또 다른 부분에 보면요. 기업이 수익을 잘 낸다면 금리에 너무 민감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금리를 올릴 거라는 뉴스가 계속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그래도 저희에게 꽤 위로가 되는 좀 그런 글 같고요. 그리고 달러가 변동이 없음이 주가 상승의 원인이었는데 같은 신문사에서 같은 이유로 주가 하락의 원인을 달러의 변동이 없음이다 라고 말한대요. 그래서 언론의 그 어처구니 없음을 좀 말하기도 하고요. 이런 사례는 정말 저희가 많이 겪었던 것들이고 또 넘어가 보면은 저희가 그 2021년 1월 중순부터 언론의 기사를 막 보면요. 금리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계속 쏟아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주가도 많이 흔들렸었고 그렇게 주가가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개미들은 이제 고점에서 계속 달려들었죠. 한국 주식은 외국에 비하면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사야 된다. 라는 논리로 주식을 많이 사게 했고 그리고 또 주가가 흔들리니까 주가가 다 떨어지고 나서 가치주를 하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주가가 안정세로 돌았으니까 이제는 시장이 금리에 둔해졌다라고 또 뉴스가 나오고요. 같은 시장이고 같은 금리인데 지금 6개월 동안 금리는 바뀌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분석의 결과는 1월달 다르고 2월달 다르고 3월달 다르고 4월달 다르고 또 지금 7월달 다르고요. 그래서 노이즈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1월 11일 뉴스인데요. 이때 뭐 10만 전자 간다. 그리고 1월 12일 날 뉴스에는 12만 전자 간다고 막 이렇게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줄상향했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이때가 딱 꼭지였고 1월 12일 이후로는 뭐 주가는 안 봐도 뻔하죠. 계속 하락합니다. 제가 이거를 제 핸드폰에 캡처한 건데요. 1월 11일 날 꼭지를 찍고 주가는 이렇게 쭉 8만원에서 횡보합니다. 지금은 좀 더 떨어졌고요. 그래서 코스톨라니는 이러한 분석이 투자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 개미 투자자들은 매번 당하면서도 경제방송의 분석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톨라니는 주식시장의 바보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보들의 그 급박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주식시장에 바보가 많은지 아니면 바보보다 주식이 더 많은지를 말이요. 그래서 주가의 흐름은 무엇보다도 주식을 내놓는 매도자가 주식을 사들이는 매수자보다 더 급박함을 느끼는가 안 느끼는가에 달려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코스톨라니는 매도자는 심리적으로 급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매수자는 여유가 있다면 주가가 떨어진대요. 잘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호재 기사나 악재 기사를 접했을 때 저희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재면은 시간의 매수라도 어떻게든 뭐 매수하려고 발버둥 치고 그리고 예전에 신라젠 같은 경우는 FDA에서 임상 3상을 니네 그만해라 라고 권고를 받고 또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매도 물량만 몰려요. 그리고 매수자는 없어요. 그리고 신라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극한의 공포를 느끼죠. 또 신라젠이 과하게 떨어지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몰려요. 근데 공매도를 쳤던 블랙락이 만원대에서 또 쇼커버링을 쳐요. 쇼커버링을 치니까 외인 들어왔네 그러면서 또 매수를 하는 개미들의 모습. 책에 나온 내용은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저희들의 행동을 딱 대입해 보면은 정말 큰 울림을 주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은 주식을 가진 사람이 심리적으로 혹은 물질적 압박감으로 주식을 내놓았는데 돈을 가진 사람은 그와 반대로 살 마음은 있으나 꼭 사야 된다는 압박감에 놓여있지 않으면 주가는 떨어진대요.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은 주가가 지금 만원이면 대부분 뭐 9,700원, 9,5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버 자동 주문으로 어디까지 내려올지 예측을 하고 그 밑에 걸어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책의 내용을 좀 종합해보자면 코스톨라니의
이런 말들이 저한테는 좀 굉장한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좀 시장의 악재를 언제부터인가 좀 즐기는 사람이 됐고, 악재가 터졌을 때 미리 걸어놨던 주식들이 매수가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뉴스와 경제방송에 좀 노이즈를 넘기게 되는 성향의 투자자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챕터로 넘어왔는데요. 요번 챕터의 제목은 돈 플러스 심리가 추세다, 이런 내용이고요. 책의 내용을 보면은 돈은 주식시장의 엑기스다, 그리고 시장은 돈만 가지고 움직이진 않는다,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그건 심리래요. 투자 심리가 부정적이어서 누구도 주식을 사고자 하지 않으면은 주가가 안 오른대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요소, 돈과 심리가 긍정적이면 시세가 올라가고 부정적이면 하락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둘 중에 한 요소는 긍정적이고 한 요소는 부정적이면은 그 흐름이 중화가 돼서 커다란 동요도 없고 재미없는 주식시장이 계속된대요. 그래서 코스톨라니가 이런 공식을 만들었대요. 돈 플러스 심리는 추세다. 그리고 코스톨라니가 말하는 강세장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주식 투자자가 주식을 사고자 하고 실제로 주식을 살 수가 있으면은 시세가 상승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주머니와 금고에 충분한 유동자금이 있는 것이 강세장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은행과 부동산에 투자하느라 금고에 돈이 없으면 주가는 떨어진대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식하고 길게 보면 좀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금리 문제로 일단 코스톨라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상상력과 돈이 없으면 주가는 떨어진대요. 여기서 말하는 상상력은 저는 좀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요. 돈은 돈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경제지표보다 중요하대요. 저도 이 말은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작년 3월에 실제로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산업들이 망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이 멈추고 했지만 3월 20일부터 주식시장은 무섭게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공장들이 잘 돌아가고 경기가 좋았던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년 3월만 생각해도 상상력과 돈, 그 상상력이라는 것은 이제 코로나가 끝날 거야. 그리고 뭐 우리나라로 치면 재난지원금, 그 다음에 뭐 미국으로 치면 실업급여 같이 돈을 막 뿌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맞물려져서 주가는 경제와 상관없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책 전반에 대해서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팬데믹이 오고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돈이 시중에 많아지면은 주식을 안 하던 사람들까지 1년 이내에 주식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책의 내용을 보면요, 그 부정적인 심리적 요소 역시 언젠가 긍정적으로 변하고요. 코스톨라니의 경험으로는 금융순환 과정에서 돈이 너무 넘쳐 흐르면은요, 예금주들이 대다수 주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데도 유동자금의 한 부분은 늦어도 9에서 12개월 사이에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온대요. 그래서 빅히트의 환불 사태나 삼성증권에 가서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작년에 구경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톨라니가 책에 보면은 예수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면은 작년 8월에는 예수금이 반년새 18조가 늘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 3월에는 코로나 충격에도 사상 최대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은 코스톨라니가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면은 이제 거품의 시작, 그 다음에 강세장의 시작, 뭐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다음 뉴스를 좀 보시면은 11월까지는 예탁금이 사상 최대라는 뉴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올해 2월 17일에는 예탁금의 감소세가 뚜렷하다고 나와요. 그리고 2월 9일에는 예탁금 거래대금이 줄었다,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코스톨라니의 말에 의하면은 이렇게 예탁금이 좀 감소세가 좀 어느 정도 되면은 시장도 조정을 받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코스피를 봐도 1월 중순까지는 한없이 상승을 하다가 그 이후로는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도 조정을 받으면서도 주가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작년에 비하면은 상승세가 현저히 줄어든 게 확실하거든요. 코스톨라니의 말대로 이 예탁금의 움직임을 봐도 저희가 지금이 조정을 받고 있구나, 아니면 계속 상승하겠구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언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언론의 많은 이야기들이 새로운 매수자를 계속 자극을 한대요. 그래서 분석가들은 뭐든지 발견을 해서 주가를 상승하는 요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지금 경기가 안 좋으면요, 미래에 좋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된대요. 매일매일 경제 뉴스에서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주식사, 주식사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차트가 움직이고 나면은 거기에 주가 변동에 따라서 수많은 핑계들이 따라오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몇십 년 전에도 이런 글을 쓰셨는지 진짜 참
그래서 작년 초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주가랑 코스톨라니가 했던 이야기들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복귀해 보시면 이해가 굉장히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내용들이 내 주식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이런 돈의 흐름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주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돈의 흐름을 참고하자 정도로 요약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사실 인플레이션 공포, 금리로 주가를 누르는 것, 그리고 뭐 지금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가치주를 투자해야 한다, 저는 사실 좀 이런 것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는 편은 아니고, 저는 그냥 돈 잘 벌고 가격이 많이 저렴해진 기업을 매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헬무트 슈미트가 5%의 실업보다는 차라리 5%의 인플레가 낫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책에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코스톨라니는 약간의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 뉴스를 보면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테이퍼링, 실업자 지수, 이런 악재성 뉴스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주가에 영향을 안 준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투자한 기업이 돈을 잘 번다면은 이게 걱정할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시장의 노이즈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기업을 믿고 꾸준하게 투자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